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입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네,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쉐보레 임팔라 차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임팔라 차량 몇 대를 판매하면서 리뷰를 진행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전에 올렸던 차량들은 2.5 LTZ 차량들이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3.6 LTZ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3.6에서도 똑같은 LTZ에서도 파노라마 썬루프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들이 완전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쉐보레 임팔라 끝판왕 3.6 LTZ 완전 풀옵션 차량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이고요. 검정색도 좋지만 쉐보레 임팔라 차량은 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썬팅을 까맣게 예쁘게 해 놓고, 또 헤드라이트 자체도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는 헤드라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블랙과 은색의 조합이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팔라를 만약에 임팔라를 타야 된다, 임팔라를 타겠다 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은색 차량을 고를 것 같습니다. 원래 은색을 좋아하진 않지만 임팔라는 은색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외관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전면부 모습은 쉐보레 카마로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밀리 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쉐보레 카마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디자인이잖아요, 이뻐서. 근데 그 앞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은 임팔라 차량입니다. 카마로 차량보다 형벌에 속하지만 그래도 패밀리 룩으로서 가장 조금 스포티하고 멋스러운 앞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낮에 이렇게 하단부에 안개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풀옵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앞에 전면부에 이 부분이 센서입니다. 전방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센서. 이렇게 까만색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릴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임팔라 차량을 보는 사람들은 이 그릴을 보면 이 차가 완전 풀옵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HID 헤드램프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휠 타이어는 무려 20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지금은 브릿지 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대형 세단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넣기가 쉽지가 않죠. 기술력이 없으면 사실 20인치 휠 타이어를 자신있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BH나 DH 처음에 나왔을 때,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는 제가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제네시스들은 19인치 휠 타이어 235, 45, 19짜리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차량을 몰아보면 사실 19인치 휠 타이어를 받아주는 만한 쇼바나 스프링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하지만 이 쉐보레 임팔라 차량은 20인치인데도 마치 국산차로 따지면 17인치, 18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차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또 정숙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대용량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 국산차 들어가는 차량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성능이 우수합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에서 완전 직수입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국산차에 탈을 쓴 수입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능 검사를 받거나 그럴 때 수입차 항목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쉐보레 임팔라는 그만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국산차와 비교할 만한 차가 아니다. 사실 그렇게 비교하면 임팔라가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국산 차와는 사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단계 위의 차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2.5에 비해서 3.6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2.5도 충분히 잘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3.6은 세금이 비싸고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2.5보다 세금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큰 차이 없고요. 2.5보다 연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6이 연비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2.5 임팔라를 직접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 트래버스 3.6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이 임팔라랑. 근데
전에 타던 임팔라 2.5와 또는 제가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네시스 3.3 GDI 차량들에 비해서 시내 주행, 시외 주행 모두 다 트래버스가 연비가 좋습니다. 실제로 몰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국산차보다 연비가 좋다라는 거. 약 2, 3k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CC에서 주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3.6 차량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 엔진 요즘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2.0 터보, 2.5 터보, 2.4 터보, 대형차들도 SUV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자연흡기가 주는 그런 편안함과 그런 자연스러움, 말 그대로 자연흡기는 곧 자연스러움이다. 어떤 자동차 리뷰어가 이런 표현을 써주셨었는데 예전에 맞습니다. 자연흡기 일단 고장이 별로 없죠. 터보라는 부품 자체가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몰게 되면은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뱉어주고 자연흡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뱉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엔진이 운영이 된다.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도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도 예전에 그 향수를 잊지 못해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스포츠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아우디의 마지막 자연흡기 스포츠카 RS5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RS5나 차량들 중에 스포츠카 중에도 자연흡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 그러면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차인데도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2.3 에코부스트 엔진도 힘이 있고 토크는 오히려 3.5 자연흡기보다 높죠. 익스플로러는 2.3, 3.5 두 가지 엔진인데 3.5는 자연흡기고 2.3은 터보 차량입니다. 근데 터보 차량이 실제로 더 잘 나가요. 100km 이전에서는 토크빨도 조금 더 높고. 하지만 100km가 넘었을 때 아니면 언덕길을 만났을 때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도 발생하게 되고 약간 운행 질감 면에서 이질감이 조금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5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묵묵히 지그시 밀고 나가는 힘이 일품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팔라도 3.6 엔진 정말 좋은 엔진이고 정말 좋은 느낌이고, 임팔라를 조금 알고 차량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망설임 없이 3.6을 선택할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 광택 작업 완료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요. 문콕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휠기스 거의 없고요. 운전석 뒤쪽에 아주 조금 휠기스가 있는 것 빼고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뒷모습 크롬 몰딩이나 번호판, 그리고 하다못해 번호판 볼트까지 상태가 완벽합니다. 네. 썬팅 작업 아주 잘 돼 있고요. 이쪽 옆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고, 지금 은색 차량인데도 본네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햇빛이 은은하게 반사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햇빛이 드는 공터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이쁜 은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국산차 은색이랑 조금 깊이감이 조금 다릅니다. 자꾸 국산차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임팔라는 사실 명차기 때문에. 그리고 명차지만 또 저렴한 가격에 타실 수 있는 최고의 차가 아닌가. 가성비가 좋은 차. 지금 이 차량은 2016년식이고 7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지만 가격대는 1900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1900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HG 중고나 K7 중고를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임팔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상태는 어떤지, 또 완전 풀옵션에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자리를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차 리뷰를 하고 있는 네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은 키가 183cm에 몸무게는 100kg 정도 나갑니다. 거구죠. 네, 제가 운전하기 편할 정도로 앞자리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롱다리이기 때문에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운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앞자리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는 광활한 뒷자리를 보여줍니다. 공간감이 엄청나죠. 네. 뒷자리 시트 상태 엄청나게 양호하고요. 이렇게 겨자색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차답게 어댑터가 220V, 230V 어댑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승용차 타시는 분들도 캠핑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뭐 그랜저나 이런 차량들에도 트레일러도 끌고 다니고. 자, 요거는 뒷자리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 스위치들이고요. 열선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뒷자리도 3단 열선 3, 2, 1 꺼지고, 네, 이렇게 암레스트에 이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뒷자리 타는 승객들까지도 배려한 그런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려있는 모습 보이죠? 요거는 제가 이따가 주행하면서 리뷰를 찍으려고 달아놨는데, 와우, 썬루프 위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예술입니다. 네, 와, 코로나만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자, 제가 뭐 사실 중고차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차량 뭐 하체, 서스펜션, 엔진 형태, 뭐 출력이 얼마고 뭐 이렇게까지는 리뷰를 사실 못해요. 왜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정비사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상품 위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쉐보레 임팔라나 트래버스 같은 차량을 제가 자신 있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건 그냥 일반 소비자적 관점에서 느낀 점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뭐 어디서 돈을 받거나 스폰을 받거나 제가 유튜브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진솔되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는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타고 있고요. 저는 트래버스와 쉐보레 스파크 2대를 자가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전시장인데, 여기 스파크들 보이시나요? 지금 아직 입고되기 중인 차량들까지 보면은 스파크만 13대 정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반 정도는 쉐보레 차량입니다. 말리부, 크루즈, 임팔라 뭐 이런 차량들 가지고 있는데, 조금 허접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정확한 진솔된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근데 미국 차인데 내려갈 때는 4개가 다 오토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갈 때는 수동이에요. 근데 운전석만 자동입니다. 운전석은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메모리 시트 1번, 2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입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전자 파킹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패키지로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사각지대 차가 들어오면 여기 불이 들어와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경보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요거는 HUD는 아니고요, 전방 추돌 경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달려있는 센서로서 앞에 가는 차가 쓰는데 내가 브레이킹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불과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제일 많이 덕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직업 특성상 전화가 많이 오고 많이 뭐 카톡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앞차가 쓰는데 제가 쓰지 못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 경보가 울려서 사고를 몇 번 막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히든 수납함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깊습니다. 히든 수납함이 있고, 실주행거리 71,612km 주행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인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는 없는 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중거리 설정, 근거리 설정,
원거리 설정,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 봤던 그릴에 있는 그 센서로서 거리를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키, 공조기, 프로토 에어컨,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3단 통풍 시트, 요건 열선 시트.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풍 시트를 켜게 되면 보통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중간에 있는 요 LED 한 개만 사용합니다. 네, 통풍 시트고, ESP를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고가의 스피커 시스템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고가였는데 지금은 약간 중저가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저가 중에 가성비가 좋고 그나마 굉장히 제일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사운드라는 것은 다른 스피커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가 무조건 좋다라고 좋은 음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 컨트롤 유닛과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쉐보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미국에서 직수입된 차들은 굉장히 헤드 유닛과 궁합이 좋은 걸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라디오를 듣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차들은 미국에서 차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운행거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면서 듣는 음악,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수입된 차들은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실내를 살펴봤고요. 일단 LTZ 풀옵션에서 차이점은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경보 시스템 잘 돼 있고, 차이점은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라는 거, 요 차이점이 있고요. 실내 컨디션 보시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네. 야, 제가 트래버스가 없었으면 이 차를 탔을 것 같아요. 3.6 엔진이 이렇게 좋은지 타보기 전까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다시 차 사라 그래도 저는 2.5는 안 삽니다. 왜? 2.5도 좋은 엔진이지만 그 3.6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본넷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클리닝을 다 진행했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엔진음 한번 들어보시죠. 한치의 잡음과 이음이 나지 않는 완벽한 엔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워시액도 가득 보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관리되어 있는 임팔라 차량 리뷰를 진행해 드렸고요. 은색 차량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2.5도 좋고 3.6도 좋지만 일단은 3.6 이왕 타신다 그러면,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나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고 최고 등급의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이 차량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 이어서 잠시 후에 차량 주행하는 영상도 하나 찍어 볼 텐데요.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외관은 안 해도 돼? 외관은 했어요. 어허. 자,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 오늘도 저희 이제 대표님이에요. 저는 네 바퀴 중고차 이 실장이고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대표님인데, 같이 차량 주행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냥 몰면서 주행 질감이 어떤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요거는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트래버스와 똑같은 엔진 차량입니다. 3.6 LTZ 차량이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이고 어떤 느낌의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지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진솔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출발. 예. 렛츠고. 렛츠고. 어디로 갈까요? 그냥 이렇게 외곽으로 조금 한 바퀴 외곽으로 돌아주세요. 한 바퀴. 저기. 원주 IC 쪽으로 갈까요? 네.
네. 벨트. 네, 벨트. 네. 이게 3.6 LTZ 차량인데 기존에 들어왔던 2.5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터보 엔진이고 요거는 이제 자연흡기 엔진 3.6 자연흡기 엔진인데 보통 임팔라를 보시는 분들이 2.5를 좀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기량 때문에. 네, 배기량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원래는 3.6이 맞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CC별로 세금을 좀 그렇지. 내니까, 네. 네. CC별로 세금을 내고, 그거 때문에. 또 3.6이면은 무조건 CC가 높으면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는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이제 제네시스 2.5 임팔라 이렇게 탔었는데 3.6 트래버스를 타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은 엔진이니까 오히려 트래버스는 차량이 더 크죠. 그죠. 그전 차들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진짜로. 그냥 너 팔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 임팔라 차량이 시내 공인 연비 자체가 9.9km예요. 근데 시내 주행 연비가 7.7,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12km.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고속도로 타면 정속 주행하면 한 13에서 14, 시내 주행하면은 7에서 9.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연비면은 사실 국산차, 중형차들 정도는 연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비가 과소포작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실내는 네.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디자인도 네. 딱 그 우리나라에는 잘 보기 어려운 네. 그런 그 센타페시한 모양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쉐보레 차량이 욕을 많이 먹는 게 말리부 차량, 임팔라, 크루즈, 트래버스 실내가 다 똑같고 재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싼 차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소재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게 좀 고마워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고급스럽거든요. 여기 이렇게 겨자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소재도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네. 내가 임팔라 이거 타다가 크루즈를 타보니까 똑같아요. 네. 어이씨 뭐야, 나는 훨씬 비싼 그렇죠. 차를 기분 탔는데. 나쁘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지금 이 차량은 출고된 지 5년이 안 된 차량이에요. 16년 3월식 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주행감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으시죠? 주행감이. 주행감은 좋죠. 네. 그리고 이게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문 자체도 3단 실링이 되어 있는,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이랍니다. 네. 이중접합. 네. 이거 이중접합에 문이랑 이런 것도 다 3단으로 3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수입차만 이중접합 해서 네. 막 자랑하고. 네네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도, 국산 차들도, 비싼 차들은 앞유리에 이중접합 유리 쓰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차는 안 쓰고 그래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 안 써서 욕먹고 막 그러는데, 일단 실내가 굉장히 정숙하고 자연흡기 차량이니까 공기가 악셀을 밟으면 엔진에서 내는 소리 자체가 약간 묵직하다 그래야 되나요? 느낌은 좋아요. 네네. 지금 핸들 쏠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또 잘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차량은 일단 직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수입차의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죠. 서스펜션도 그렇고. 지금 20인치 휠 타이어예요, 이게. 20인치 휠 타이어인데 휠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악셀 밟을 때 조금 이질감이 들고 그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밸런스 세팅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이 쉐보레 브랜드의 차를 타보면 크루즈, 말리부, 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트래버스 네. 여기 타보면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게 항상 일정한 느낌? 시트가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앉아 있으면 네. 미끌거리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타보면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이게 다 다른 느낌이잖아. 네네. 근데 이런 브랜드 보면 뭐 외관이랑 이런 거는 좀 다를지언정 그래도 느낌이 거의 대등소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차별하지 그렇죠. 않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보면 사실 거의 그겁니다. 내자. 내자죠. 네네, 내자. 내자죠. 네. 거의 뭐 그냥
뭐 고급 인조 가죽 시트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내자죠. 내자가 일본말일까? 자, 촬영이 잘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차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죠. 네. 78km, 80km, 100km 나가는데 금방. 네. 지금 방금 전에 밟았는데 벌써 94km가 넘어. 기아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요. 이게 300마력이 넘는 차량이거든요. 308마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랄 수가 없죠. 힘이 모자랄 수가 없고, 이게 연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 그러면, 야, 출력이 넘쳐나니까 오버해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RPM을 고 RPM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차량은. 네.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느낌.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주 지역 내에서는 이제 쉐보레 중고차 전문 딜러처럼 이렇게 돼서, 쉐보레에서 전화 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쉐보레 강원도 이사님이 네, 전화도 주셨더라고. 고맙게 쉐보레 차량 리뷰해주고 팔아줘서 고맙다. 근데 그런 전화 한 통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자부심도 들게 하고. 그럼요. 차 네. 좋아요. 네. 제가 사실 안 좋은 차를 좋다 그래가지고 파는 건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좋은 차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지식이 남들보다는, 다른 딜러들보다는 쉐보레 차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을 테니까 조금 더 잘 관리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좋은 차를 이렇게 강원도 시장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 현대기아가 네, 그냥 네,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감사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지금은, 예전엔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80% 이상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70% 정도는 마켓 쉐어가 있지 않을까요? 현대기아 합쳐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자국 브랜드 가지고, 뭐 사실 명차 브랜드도 아닌데 내수 시장에서 70-80% 이상을 이렇게 감당하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애국심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네. 마케팅을 잘했을 수도 있고. 네네네네. 언론을 잘 만졌을 수도 있고요. 아이, 그렇죠. 네네네. 근데 뭐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인정해줄 거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뭐 장점은 있습니다. 현대기아 일단 AS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렇죠. 부품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차가 망가졌을 때 어떤 브랜드보다 빨리 고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품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핸들, 제가 조향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저도 요번에 임팔라를 팔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2.5랑 3.6이랑 이 조향 시스템 다른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RMDPS, 이거는 이제 렉 구동형 방식의 뭐 REPS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3.6 LTZ만 핸들 구동 방식이 또 하나 더 높대요. 네, 벨트 타입의, 뭐 제가 읽은 걸로는 그래요. 조금 공부를 했는데 벨트 타입의 핸들 방식을 얘만 적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조향이나 이런 부분과 또 이 핸들로 인해서 연비면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3.6 LTZ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연비와 조향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이게 그랜저급이죠, 우리나라에. 그랜저급이죠. 근데 네네. 그랜저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뭐 그런 건데 이 느낌이 가볍지 않으면서도 말리부. 말리부 지나가네요. 네. 가볍지 않으면서도 되게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고. 네. 그 우리나라 핸들을 이렇게 만져서 돌려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약간 껄떡껄떡 된다 그러나? 뭐 이렇게 유격이 네, 좀 네, 많죠. 네, 네, 네. 유격이. 좀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게 요렇게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냥 서 있는 차 리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꼭 주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들입니다. 핸들 바로 조향. 이게 완전 달라요, 국산차랑.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잘 돌아가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잘 돌아가는데, 이 지금 제가 가는 도로가 노면이 조금 불안정한 산업도로입니다. 이렇게. 많죠. 예.
노면이 좀 불안정한 도로인데, 이런 도로를 주행할 때 이 노면 소음이 핸들 하체를 타고 핸들로서 전해지느냐 안전해지느냐, 이게 큰 차이점인데, 국산차는 제네시스도 전해져요. 그렇죠. 예, 다 전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차들은 임팔라나 렉서스나 수입차를 타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임팔라 같은 경우에도 핸들로 노면 진동이나 소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체 서스펜션도 다르고, 일단 핸들 조향도 다르고,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기자기하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여기 뭐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있고, 그러니까. 라디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면 이렇게 잘 만질 수, 터치로 잘 될 수 있게끔 해놨고, 또 이렇게 히든, 또 올리면 나오는 비밀 수납 공간도 있고. 오. 네네네. 좋은데요? 제가 아는 형은 여기다가 비상금 넣어놨다가 와이프가 요거 누르는 잘못 누르는 바람에. 네, 여행 가다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모를 줄 알았대. 네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잖아요. 아, 이게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보, 후측방 경보와 같이 3.6 LTZ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이 파노라마 선루프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완전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은색 차량, 굉장히 은은한 멋스러운 은색이고, 도색이 좀 달라요. 국산차 은색이랑. 다르죠? 네, 수입차 은색이랑. 옛날에 한때 그 은색이 되게 유행했던 네, 시기가 네. 있어요. 2005년, 6년? 그게 그때 아닌가요? BMW랑 E클래스 막 유행할 때. 그렇죠. 예. 네, 그때 S클래스도 은색을 뽑았어요. 맞아. 강남에서는. 네네. 와, 은색. 흰색, 검은색 뽑으면 저 사람 왜 저걸 타? 뭐 이 정도로 진짜. 네. 그러다가 거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흰색, 은색이 아예 흰색, 검은색으로 돌아왔는데, 네. 은색도 저는 나름대로 네. 되게 멋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요 정도만 주행해 봐도 정말 다른 브랜드 차량, 또 똑같은 쉐보레 브랜드 안에서도 2.5 또 말리부 차량, 이런 차량들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가 없는데 승용차 중에 하나 골라 타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진짜 임팔라 3.6 탑니다. 왜냐면 가격 대비 이만한 차가 없어요. 가성비가 일단 좋고. 이게 지금 16년식에 7만 1000km 완전 무사고 완전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광고로 19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신차가가 얼마예요? 신차 가격은 4천만원 넘어요? 네, 넘죠. 넘죠. 네. 3.6 LTZ 풀옵션이니까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쉐보레 임팔라는 판매 가격을 몇 년 전에 높였습니다. 한번 높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이게 없어서 못 팔았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에. 근데 한번 높이더라고요. 임팔라가 없어서 못 팔았죠. 네, 없어서 못 팔았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범블비, 카마로라는 차를 남자들은 되게 동경을 하잖아요. 한 번씩은 갖고 싶고. 그렇죠. 근데 사실 카마로라는 차는 CC도 이거보다 더 헤비하고 보험료도 비싸고 뭐 문짝도 두 개고 이러니까 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처럼 가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스포츠카의 감성을 좀 느끼려고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모습이 완전 카마로잖아요. 그렇죠. 네, 앞모습이.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것도 북미 쪽에서는 이미 검증이 완전히 끝난 차량이잖아요. 네, 제가 트래버스 살 때 그래서 트래버스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펠리쉐이드 신차 막 쏟아지고 있을 때, 네, 쏟아지고 있을 때 트래버스는 외국에서 한 2년 정도 팔다가 우리나라에 수입돼가지고 들어온 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샀습니다. 네, 검증이 돼서. 그런 건 좀 필요하죠. 이게 진짜 몇만 개의 기계를 가지고 네. 움직이는 거라 네. 아무래도 뭐 초창기에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높으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차들도 신차 출시되면 바로 사지 말고 뭐 6개월이나 1년 네. 후에 사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검증 받은 차량에서 우리나라 이거 임팔라 들어올 때 네. 되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석 달, 뭐 6달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네. 이것도 아, 쉐보레 브랜드에서. 네. 차 진짜 좋습니다. 차 외관도 이쁘고 실내도 깔끔하고 또
차 잘 나가고. 미수건 다 얇고. 네. 단점이 없어요. 요즘 좀 휘발유 가격도 싸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졌죠.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LPG 차량이 잘 안 팔려요. LPG 차량이 잘 안 팔리죠. 그리고 이렇게 타면 뒷자리가 엄청 넓어요. 그렇죠. 뒤에가. 네. 뒷자리도. 이 가죽 시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 가죽 시트 좋죠. 시트도 네, 좋고 이런 시트나 이런 게 훨씬 고급스러운 본인만의 느낌이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차를 조금 알아가고 많이 느껴보고 이럴수록 이제 좀 좋은 차를 찾게 되는데 그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가용을 선택하는, 말 그대로 자가용이잖아요. 네. 내 차를 선택하는데 남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랜저 막. 네. 근데 그랜저가 사실상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랜저 하니까 그냥 그랜저를 타는 거죠. 물론 뭐 제가 현대 기아를 비하하자는 발언은 아니지만 네. 너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자기 생각과는 다른 차들을 많이들 선택을 하죠. 근데 현대기아 반성해야 돼요. 저는 현대기아 좋아요. 좋은데 뭐 자부심도 들고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그럼요. 그것도 세계적인 인정, 그룹이고 네, 인정은 해야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인정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 조향 계통 가지고는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랜저 IG가 나오면서부터 RMDPS를 사용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CMDPS, RMDPS 다르잖아요. 근데 CMDPS는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오지만 결함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핸들 조향 방식이고 RMDPS를 써야 되는데 썼대. 근데 알고 보니까 3.3에만 썼대. 최고급 사양이면. 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콜로라도입니다. 야, 콜로라도 형제. 콜로라도네요. 네. 멋있어요. G7 신형이면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G7 이게 신형? 네네. 오, 네. 멋짐. 야, 멋지네요. 멋지네요. 네. 콜로라도. 네. 그 우리- 조향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카니발. 저는 이제 애기 둘이 아빠고 대표님도 아빠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타는 차란 말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요번에 나온 카니발 말고 이전에 나왔던 더 뉴 카니발 그때 RMDPS를 안 넣었어요. 계속 유압식 핸들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는 핑계가 웃겨. 조향이 직관적이고 이게 더 안전하고 RMDPS보다 직관적이고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출시되는 버전에는 RMDPS 넣지 말았어야죠. 미국에 출시되는 차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압식, 외국에는 RMDPS 넣어서 출시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오는 카니발은 그래서 저는 RMDPS 넣었을 줄 알았어요. 안 났어요? 안 넣었어요. CMDPS로. 그 문제 많던 CMDPS를 인제 카니발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넣는 줄 아세요? 그 차선 이탈 방지랑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핸들이 조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압식은 컨트롤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유압식 기계식이라. 그래서 전자식 핸들을 넣긴 넣어야 되니까 억지로 CMDPS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반해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신경 쓴 차가 바로 쉐보레 차량들이 아닌가. 우리 쉐보레에서 뭐 공로패 뭐 이런 거 주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네, 아직은 아니고 좀 더 해야 되나요? 네,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또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조금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차 딜러들은 항상 얕고 넓죠. 얕고 넓은 지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라 그러면 우리 중고차 딜러들은 네, 통화해야 네네. 됩니다. 네, 우리 중고차 딜러들의 장점은 모든 브랜드 다양한 차종들을 몰아보고 상품화 시키고 정비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쌓이는 또 우리만의 또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있고 네. 네, 그냥 뭐 단순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받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정확한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요. 네, 그리고 진짜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데 네. 제발 중고차 사러 왔으면 저희 말도 조금은 들어줬으면 아,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유튜브 말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말은 정말 잘 믿거든요. 네네, 이 소비자들이.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가 팔고 이 지역 사회에서는 네. 차를 막 못 팔아요, 그렇죠?
네, 네 바퀴 중고차는 사실 뭐 이게 허위 매물하거나 이런 뭐 나쁜 딜러들처럼 차를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역 사회에서는 어려워요. 지역 사회인데 내가 차를 네. 속여서 팔면 그 다음날 경찰 데리고 오거나 멱살 잡기 때문에 그럼 또 그게 안 다 돼요. 저희 부모님들의 지인이거나 제 지인이거나 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차 사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4번, 5번씩 하세요.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도, 없다고 그랬는데도, 있으면 어떡할래요?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럴 때 조금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예. 유튜브만 믿지 말고 네네. 저희 마들도 진솔되게 이렇게 차 소개하고 리뷰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느낌, 저희가 하는 말 좀 믿어주시고, 네. 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연락 주시고, 또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 다양하게 약 10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말리부를 한번 하시죠. 네네, 말리부 이제 올류 말리부. 찍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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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